정과 나의 길을 바랬던 것만큼 많은 것을 원하지는 않아. 식상많은 이 아쉬움들은 미안한 마음일 뿐. 오, 마이가 때려서 미안해. 오랜 아픔으로 남겠지만 사주팔자 변할 순 없잖아. 기억은 정과 나 미안해. 널 잊을 순 없을 거야. 색상과 원한 건 아니었잖아. 사대기 느끼며 달콤한 내 옷보다. 우주의 팽창을 목생화가 주도하고 있다면 금생수는 양기의 팽창을 음기로 바꾸어 블랙홀에 모이게 하는 효과입니다. 목생화가 계속 확장, 다시 확장, 또다시 확장. 여보, 더 큰 데로 이사 가자. 너 성적이 이게 뭐니? 이래서 글로벌 인재가 되겠어? 남편, 나 학대 수술? 이렇듯 계속 부풀려지고 확장하는 것이 목생화라면 수축하고 딱 필요한 다음 세대의 종자와 핵만 남겨놓는 것이 금생수입니다. 따라서 팔자에 금생수가 잘 되어 있을수록 불필요한 부분을 싸그리 없애고 딱 알맞은 필요한 부분만 만들어가는 것이 금생수라고 볼 수 있죠. 양기의 운명을 타고난 남자 같은 경우 금수가 강할수록 실리적으로 살아가지만 금수가 약할수록 실리적으로 살아가기는커녕 무작정 해보자는 식의 성정이 되기에 결실이 약하거나 일만 잔뜩 벌려놓고 수습을 하기가 힘들죠. 만약 음기로 태어난 여자의 팔자에서 목화가 가득하면 이미 실리적인 삶을 나타내는 음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명의 양팔동 사주팔자가 금수가 가득한 명식보다는 잘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듯 오행의 상생인 금생수를 알아보기 전에 음양의 조화를 먼저 들여다본 후 각 오행에 접근해야 명리학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생화가 안 되는 금생수는 소극적인 성정이 되고 새로운 일에도 생각이 많아 망설이게 되니 활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금생수가 주된 팔자에서 토의 역할 역시 금을 만들어가는 역할이자 수령과 학산의 중재 역할을 하는데 토가 없어 약하게 되면 삶의 기복이 심해지고 직업도 자주 바꾸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지에 인신사의 생지를 많이 깔고 있고 토가 없으신 분들의 삶을 보면 참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경제활동을 갖는 경우도 많고 대운에서마저도 토가 개입되지 않으면 한 곳에 거주하기보다는 역시 역마성을 매우 많이 띠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가 안정을 취하는 역할을 하는 이유도 금생수의 끝없는 물결의 흐름에서 토국수를 해야 미래 가치를 염두에 둔 현실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금생수로 이루어진 팔자는 자유인이라 볼 수 있죠. 약한 목이 있으면 자아를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현실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인 안드로메다로 떠나라 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부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생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생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경금은 인간의 관계에서 출발하고 천간신금은 자신의 본질에서 출발합니다. 즉 경금은 인간의 사이 간자를 이용한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춰 자신을 만들어가고 신금은 그 자체로 원석이자 보석이고 완성이기에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수는 세상의 모든 정보의 흐름이고 계수는 이 정보의 흐름 속에 딱 취할 것만 취하고 알짜만 뽑아내는 기운입니다. 금생수에서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계수로 수원을 만드느냐 임수로 도세를 하느냐를 봐야 금생수의 기운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수로 금생수하는 수원의 뜻은 내면인 자신만의 본질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무형적 활동입니다. 즉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어 금생수의 깊은 흐름을 만드는 거죠. 반면 임수의 도세라는 뜻은 외부의 시대적 흐름을 잇고 그에 맞춰 자신을 개발한다는 의미로 유형의 가치를 창출하고 세상의 상품을 유통시키고 각 자리에 맞게 배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수원은 나한테 맞춰진
무형의 자산 가치를 형성해 나가는 삶이고, 도세는 세상에 맞춰진 유형의 자산 가치를 형성해 나가는 삶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금을 갖다 붙여봅니다. 경금이 임수를 만나 도세를 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큰 기운의 숙살지기 경금으로 임수라는 큰 세상에 내어놓는 현상이죠. 적당한 선에서 사회에 맞춘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이 시스템의 규모가 양간의 상생이기에 기운이 아주 크게 들어갑니다. 마치 대형마트와 같고 다이소 없는 거 없소와 같은 느낌을 자아냅니다. 알아서 사가소와 비슷한. 그리고 신금과 임수의 도세는 완성된 신금 상품을 큰 임수 시장에 갖다 파는 느낌이고, 딱 고객에 맞는 맞춤 옷과 같고, 고객 니즈의 필요성을 먼저 느끼고 난 후 상품을 만들어내는 느낌입니다. 전문화된 직업을 가지려면 신금 임수 도세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천간에는 경금 임수로 되어 있는데 지지에 지장간 개수가 암장된 자축진이 있다면 자신은 돈 많이 벌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전문직을 해라, 이러한 말을 듣는 겁니다. 사회 시스템에 맞춘 유형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도세와는 다르게 수원을 만들어가는 개수는 전문적 지식 체계를 만들어 세상에 내어놓기 위함입니다. 경금 개수의 수원은 지혜가 묻어나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가 경금이라는 인간관계 속 수생목을 위한 개수의 개입으로 목이라는 정을 위한 대화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금 임수가 사회체계에 맞게 목적을 가진 대화체라면 경금 개수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찻길 중앙에 있는 비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평화로운 자태로 칠테면 쳐봐라, 나는 너희들이 흘리고 간 과자 부스러기를 청소할 뿐이다 라고 하며 마치 생명이 먼저지 기계가 먼저냐 하는 속삭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경금 개수는 인간의 박의 정신을 기본 장착한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신금 개수의 수원은 꾸준함이 묻어 있어 삶이 일상이고 일상이 삶인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인간관계도 경금 개수는 인기도 있어 넓고 분주하게 하는데 반해 신금 개수는 딱 필요한 만큼의 인간관계를 해 나가는 거죠. 쎄 빠지게 뛰어다니며 분주하게 사는 경금 개수와는 다르게 신금 개수는 바쁘게 사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삶의 핵심은 불필요한 것을 제외할 때 나의 행복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가치관을 가질 법도 합니다. 따라서 일을 할 때에도 행동이나 말을 할 때도 딱 필요한 말만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프로포즈 받을 때도 나와 결혼해 준다면 당신을 항상 행복하고 호화롭게 멋이 좋은디. 사랑? 그럼 돼서. 야. 밥 먹을 때도 당신이 해준 밥이 최고야. 항상 같은 맛이지만 멋이 중헌디. 맛? 그럼 그냥 처먹어. 잠자리에 들 때도 여보, 자고로 부부는 속궁합이 맞아야. 멋이 중헌디. 이세? 그럼 빨리 하고 처자 빠져자. 간결하고 간략하면서 핵심만 찌르는 꾸준함의 대명사 신금개수 멋지다. 이 모든 수어는 자신의 내면인 지식체계를 다지는 것에서 나오며 무형의 자산 가치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럼 각 계절별 금생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묘진 봄에 태어나 금생수가 되어 있으면 학문에 초점을 두어 가치가 높은 지식 개발에 힘씁니다. 수원으로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전문 분야의 학문을 갈고 닦거나 도세로 지식 개발에 유통적 개념을 가져 사회에 맞춘 자기 개발의 가치를 더 높이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한 가지를 꾸준하게 파서 전문 분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인덕을 계속 쌓아나가며 금이 강할수록 어른임을 자처한 것이기에 어릴 때부터 늠름한 자태를 뿜뿜거립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 어릴 때부터 아는 거죠. 사오미 여름생이 금생수가 되어 있으면 경쟁이 치열한 사회와 열심히 살아가는 여름생의 특성에서 이 치열함이라는 단어와 열심히라는 단어를 쉬운 방법을 통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터득한다는 개념으로 바꾼 것입니다. 즉,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지만 난 치열하고 열심히 살지 않겠다.
단지 사람은 수원과 도세라는 높은 차원의 가치 있는 삶이 필요하다. 수원으로 되어 있어 하이클래스 전문 분야에서 놀든 도세로 경제적 가치를 높여 수장이 되든 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다. 느낌이 오시나요? 팔자 자체가 목생화가 잘 되어 있는 명식을 흔히 노동의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삶이죠. 여기에 금색수가 되면 노동의 가치를 높여 높은 자리에서 지시를 하거나 전문직으로 진출해 편하게 살겠다는 삶이 됩니다. 신유술 가을생의 금생수는 전문 분야의 달인을 예고하는 삶이 됩니다. 쓸데없이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파고 하나에 매진하는 삶이 되는 거죠. 물론 대운이 역행하면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하게 되지만 신유술 금생수 자체가 삶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필요한 자기 개발을 해나가는 겁니다. 해자축 겨울의 금생수는 있는 그대로의 환경에서 물 흐르듯 삶을 살고 있는 처해진 환경을 지키며 사는 성정일입니다. 쓸데없이 참견하고 행위하고 일을 벌리기보다는 실패를 반복하며 고군분투하는 삶보다는 실리적이고 현실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지신금의 금생수는 사회 평균에 맞춰 살려고 하고 지지유금의 금생수는 자신 있는 분야를 끝없이 파고드는 성향으로 자나깨나 지식 습득과 학문을 위해 살아갑니다. 술토의 금생수는 가장 핵심을 금생수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에 지식 전달 체계에 대해 노련함을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결국 금생수는 인간의 본질을 알아가기 위한 상생입니다. 그릇됨이 없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인간다움이란 인간을 잘 짓밟고 살아가자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인간의 목숨이고 나발이고 핵 보유해서 감정대로 다 날려버리고 청춘들 총알 바지로 내세워서가 아닌 바보 같은 사람들 잘 끌어들여서 권력을 이용해 돈 벌어먹자도 아닌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공존을 통해 누구나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세계의 모든 인종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누구나 자아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근본은 박애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가져야 된다고 한 모든 철학자의 가치관은 이 금생수에서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주의 모든 깨끗한 물을 다 모아놓은 듯한 금백수청에서 나옵니다. 가을 겨울생에 수 또는 금일간에서 탁한 오행이 섞이지 않은 말 그대로의 우주의 본질을 그대로 인간에게 옮겨서 심어놓은 것이죠. 이 금백수청을 이해할 때 무극이 왜 음양오행이 되었으며 음양오행이 왜 십성으로 도출되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본질인 금백수청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욕심이라는 습관을 내려놓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피디는 세계 평화를 기원합니다.